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젠슨 황이 결국 테슬라를 외쳤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이후에 대격변이 온다라는 주제도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아마존이 나홀로 헐헐 날아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자체가요. 뭐 그냥 어제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특히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은 어제보다는 조금은 나은 그런 모습이죠. 어제는 모두가 다 폭락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마소부터 보겠습니다. 0.99 살짝 반등했어요. 뭐 전형적인 모습이죠. 애플 오늘 좀 빠졌습니다. 1.33. 자, 뭐 애플도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 왔다고 보면 되고요. 엔비디아 1.99% 오늘 반등했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죠? 엔비디아도 어제 뭐 마소가 한 6%, 7% 빠졌는데 엔비디아도 이제 4, 5% 이상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빠지면 또 엔비디아를 더 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들어오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1.95%. 자, 그리고 구글은 0.02% 의미 없이 빠진 상태고요.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아마존이 오늘 6.19% 올랐어요. 자, 아마존은 실적 발표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미리 예상을 해드렸죠. 아마존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존이 기본적으로 좋고요. 제가 근데 아마존에 대해서는 멤버십에서도 몇 달 전에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존이 좋은 찬스가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때 가서 한번 또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0.35 살짝 빠졌는데 의미 없이 빠졌습니다. 오늘 장중에 괜찮게 올라갔거든요. 2% 가까이 플러스로 되다가 뒤에 오늘 그 노동시장 이런 거 발표 나오면서 조금씩 또 흘러내렸는데 지금 이 변동 크게 없어요. 테슬라 이제 더 이상 빠질 것도 없고 그냥 이제 정리될 사람들 정리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았어요. 그 선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요. 시장은 이제 빠르게 재편되고 빠르게 움직여질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당선이 테슬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가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이런 질문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지금 통계가 카말라 해리스가 앞서 있는 것 같은데요. 사전 투표가 이런 얘기 하는데 자, 모든 건 다 뚜껑을 까봐야 돼요. 지금 이제는요. 다 몰라요. 무조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가 되더라도요. 상관없어요. 테슬라는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대로 가요. 그냥 바이든 행정부의 그냥 그 정책대로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세컨 초이스죠. 트럼프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카멜라 해리스가 돼도 괜찮고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더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테슬라는 이 정치와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영향 안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보시면요. 이거는 전형적인 선거 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죠. 그냥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투표가 함이 열리고 이제 누구든 결정이 나는 순간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이제 주식시장이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테슬라 소식 살펴보기 전에, 전체 매크로 환경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미국의 지금 중요한 또 지표가 나왔죠? 잡 리포트가 나왔는데, 자, 오늘 몇 개의 잡이 추가됐냐? 12,000개의 직업이 추가됐습니다. 자, 12,000개. 여러분, 이 감이 오십니까? 자, 12,000개는요, 확 떨어진 거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자, 이게 지금 초록색으로 하나 됐지만요. down sharply from September 예상치가 대략 10만 개 정도였어요. 10만 개 정도는 일자리가 추가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12,000개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0배 정도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뚝 떨어진 겁니다. 그냥 10분의 1로 떨어진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망가졌지? 자, 이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주가에도 영향을 주죠. 그 주식시장도 흔들리는 그런 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정말로 12,000개가 추가됐다? 이러면 뭐 그냥 경제가 정말 안 좋은가 보다. 기업들이 정말 어려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야, 그동안 염려하고 우려했던 그 경기 침체가 진짜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 되면 주식시장에도 데미지를 주는 건데, 자, 그런데 다행히 위에 핑크빛으로 하는 거 보세요. Impacted by hurricanes and Boeing strike입니다.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아요. 보잉에 이번에 이 스트라이커가 있었죠. 보잉이 이제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일 안 하고 스트라이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파업 때문에 컸죠. 그리고 허리케인은 거의 그냥 두 개가 어마어마하게 슈퍼 허리케인이 두 개가 왔죠. 연달아 오면서 이 남동부 해안을 다 쓸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컨테이너랄지 뭐 일자리랄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뭐 다 붕괴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번 주가 이 노동시장이 붕괴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복구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특수한 경우라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실업률 볼까요?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Unemployment rate held at 4.1%라고 합니다. 4.1%가 실업률인 거예요. 자, 4.1% 실업률, 지난달도 4.1%, 월가의 예상치도 4.1%. 실업률은요, 정말 잘 잡히고 있어요. 사실 4% 돌파하면서 지난번에 처음으로 돌파할 때에는 이거 뚫려서 거의 4% 후반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계속 이 통제가 잘 되고 있죠. 4% 아래쪽에서. 이렇게 가다간 오히려 다음번에는 3%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업률이 생각보다 너무 안정적이에요. 이 정도면요,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99% 이상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한 3.4, 3.5 요 정도거든요. 근데 이 4.1%도요,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안 좋으려면 거의 5% 근접해야 돼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실업률, 아주 안정적인 실업률에 이 노동시장은 현재 평가할 상황이 아니다. 어려운 환경이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정도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오기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왼쪽에 차트 한번 보시면요, 막대 그래프 보세요. 지난달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직업 추가되는 것이 그래도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뚝 떨어진 거죠. 12,000개로. 아예 보이지 않죠. 막대 그래프가. 근데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꾸준하게 이제 한 10만 개 때 뭐 한 20만 개하고 10만 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잖아요. 이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내려가는 게 당연하죠. 지금 현재 높은 금리가 계속 짓누르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동시장이 계속 조금씩 더 줄겠죠. 그 말은 노동시장이 식어야지 결국 인플레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용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금리를 더 빠르게 내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아야겠죠. 이제 오히려 직업이 더 창출되게 하고 투자가 활성화돼야 직업 일자리 더 많이 추가될 거잖아요. 공장을 자꾸 짓게 되면요, 일자리가 계속 생기겠죠. 자, 그렇게 사실은 이제 가게 될 텐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요, 꾸준하게 노동시장을 통제하고 서서히 식어간다. 인플레가 지금 뭐 충분히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그 때가 되면 아마 연준도 0.5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이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오픈 AI 소식인데요. 저 오픈 AI가 드디어 자신들만의 서치 엔진을 론칭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어저께였거든요. 오픈 AI가 위에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Thursday launched a ChatGPT search. 와, 이거는 정말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픈 AI가 자신들만의 오픈 AI 이 ChatGPT search를 드디어 론칭 시작하는 건데, 이건 결국 뭐냐면요, 구글, 지금 서치계의 강주자는 구글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글 뭘 서치를 할 때, 정보를 찾을 때는 구글에서 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글, 그 다음에 2등이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죠. 뭐 거의 쓰지 않지만 빙이 있고, 그리고 퍼플렉스드라고 하는 더 사실 less known이죠. 덜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이 세 개의 서치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챗GPT의 이 서치가, 이 기능, 이 소위 말해서 서치가 구글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지, 마이크로소프트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이 지금 현재의 시장 마켓 쉐어를요, 어떻게 가져갈지 정말 미래가 궁금하죠.
사실 이건요, 앞으로 새로운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빅테크들끼리 전쟁하고 있는 거죠. 서치는 구글이 잡고 있었는데, 이 마소가 밀고 있는 챗GPT가 이제 등장했다? 그래서 챗GPT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구글을 따라잡겠다. 이건데, 자,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만약에 구글이 이 패권을 잃게 된다. 라고 하면은 구글은 굉장히 데미지가 크겠죠. 만약에 이제 또 구글이, 자기들만의 또 우리 제미나이라고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왕자의 자리를 뺏기지 않을 거고, 그리고 원래 구글이 인공지능의 최강자였어요. 누구보다도. 거기서 이제 더 파생해서 발전하고 했던 거 챗GPT가 나온 건데, 자, 앞으로 이 전쟁이 정말 재미납니다. 근데 만약에 챗GPT가 구글을 여전히 못 따라잡는다? 그러면 뭐 챗GPT는 이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정말 재밌으니까 이 부분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오픈 AI가 베타 테스팅 프로타입을 이미 내놨습니다. 이 베타 테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치 엔진을요. 그걸 Search GPT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비교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게 더 좋다? 이러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워낙 구글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 그 파워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지금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up to the minute sports score, stock quotes, news, weather,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업로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글에 설치를 한다 이러면은 그게 뭡니까? 날씨, 스포츠, 점수 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네이버 뭐 혹은 다음에 보면 맨 위쪽에 이 스코어도 나오고 구글도 나오거든요. 몇 대 몇이다. 이번에 그 다저스하고 양키스가 월시리즈 할 때도 매번 그 야구 스코어들이 뜬단 말이죠. 사람들 그걸 보고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죠. 그 클릭해서 들어가면 옆에 광고가 붙고 그런 이제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챗GPT도 기본 툴은 다 똑같이 현재 기본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다 여기다 싣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검색해서 얼마나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갖다 주느냐. 자, 이 챗GPT만의 방식이 있느냐. 막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재밌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계속 주목하고 계셔야 돼요.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지만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어떻게 기술 패권이 움직여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숲을 볼 필요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얼마 전에 젠슨 황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 젠슨 황이 이 과감없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어떤 상태고,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요, 엔비디아 CEO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누굽니까? 지금 Godfather of AI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AI의 Godfather, 대부다라고 불리죠. 뭐 실제로 AI의 모든 영역에 이 소위 말해서 이 칩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AI의 대부라고 불리기엔 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AI의 여러 어떤 방향성의 발전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이 어떤 그 가장 최고 권위자로서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한 질문, 자, 보십시다. 노란색으로 하려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 테슬라 is far ahead self-driving cars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다는 거죠. 정말 far ahead.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앞서 있는 것도 아니라 훨씬 더 정말 많이 이 앞선 걸음을 거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AI의 대부가 자율주행에 있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평가를 한다. 모든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서 있고 좀 그냥 앞서 있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 그 이유가요. It is end-to-end generative model이죠. 그러니까 end-to-end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AI가 다 현재 운행을 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정보를 습득하면 학습해서 추론해서 판단을 내고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어느 회사도 할 수 없는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하려던 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Learns from watching video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할 때 뭔 얘기를 했냐면요. 이전에는 우리가 라벨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호랑이하고 고양이를 갖다 놓고 비슷한 걸 놔둬놓고 이거는 호랑이야, 이거는 그 고양이야. 사진을 보고 계속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호랑이를 보면서 이게 이제 호랑이야, 타이거야. 그리고 뭐 고양이면은 이게 이제 캣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직접 라벨링 해가지고 학습을 계속 시키죠.
그래서 이제 도로 지나갈 때에 뭐 이건 사람이고 이건 신호등이고 빨간불, 노란불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그 정보를 주입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런 수준을 다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비디오를 보면서 학습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도 사람이 이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인공지능이 비디오인데 이 비디오가 이게 사실 대박인 거죠. 테슬라만이 지금 현재 정말 수십억의 이 방대한 자료들을 테슬라 차량으로 통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차량이 직접 현장에서 아주 마음껏 운전하면서 정말 자유롭게 운전하는, 보통 사람이 운전하는 모든 상황들이 다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 비디오들을요, 전부 다 그냥 보고 학습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피직스를 배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직스를 배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실제적인 피지컬 월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요, 막 사진이랄지 이미지랄지 뭐 지금 뭐 옛날 애플이 스튜디오 안에서 그냥 뭐 이렇게 뭘 갖다 주고 정보를 줘가지고 학습시킨다? 그건요, 피지컬 월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뭐 기존에 있는 정보를 집어넣어서 훈련시키는 건데 그거 현장에 나가서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애플이 왜 접었습니까? 여러분, 애플이라는 회사가 쉽게 포기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자율주행 타이탄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왜 포기했겠어요? 처음에는 스튜디오 안에서 이 젠슨왕도 처음에는 스튜디오 안에서 훈련만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두가 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자율주행은 실제 운전, 정말 피지컬 월드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이 실제 현장, 피지컬 월드에서 경험하고 부딪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로 안에서. 그런 것들을 주입하지 않으면요, 그걸 학습하지 않으면은 사람처럼 운전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테슬라가 풀려있는 700만 대의 차량을 통해 가지고 모든 데이터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 변칙 상황들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피지컬 월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AI가.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젠스랑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지금 옛날 이미지를 할 때는 이미지 파일 자체가 작잖아요. 물론 다른 거에 비하면 크죠. 문자에 비하면. 그래도 여러분들 핸드폰에 그 이 이미지를 저장하는 거 보면 뭐 수만 장, 수천 장씩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디오가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벌써 저장 공간이 다 찼다라고 나오잖아요. 얼마 안 했는데도요. 그만큼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 지금 이 방대한 이제 동영상들 있죠. 그 영상들이 테슬라 차량으로부터 들어온다? 700만 대? 이제 곧 있으면 1000만 대거든요. 깔리는 게. 그런 1000만 대로부터 정말 미친 속도로 이 영상들이 들어오죠. 근데 그런 영상은, 방대한 영상은요, 현재 누구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가 결국은 그런 방대한 이 자료를 가지고 테슬라가 뭘 갖췄습니까? 젠순왕도 논란, 슈퍼컴퓨터를 세팅을 다 해봤죠. 클러스터를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도 제 영상을 통해서 29,000개에서 이제 5만 개가 되고 5만 개에서 10만 개가 곧 된다 그랬잖아요. 10만 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지금 슈퍼컴퓨터가,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컴퓨터가 이제 제대로 피지컬 월드를 학습시키고 있는 거죠. 정말 이제는 실전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동영상이 있더라도요, 이런 슈퍼컴퓨터 시스템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슈퍼컴퓨터를 미국은 지금 중국에 들어가는 소위 엔비디아 칩을 막고 있잖아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요. 고의로, 그거는. 왜냐면 그쪽 발전하는 걸 막기를 원한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엔비디아 칩을 마음껏 그냥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칩을 또 개발했어요. 들어오는 정보 해석하는 것과 추론하는 것, 각각 나눠서 테슬라 거를 절반 쓰고, 엔비디아 거를 절반 쓰고, 지금 붙여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비디오 학습하니까 점점 더 이제 이 실제 피직스를 이해하는 거예요. AI가, 이 로봇이요. 사람이 이런 문제를 맞닥뜨려서 이렇게 운전하는 거, 이걸 다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보시면 learns about how to drive. 실제로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까지 다 배우는 거예요. 뭐 내리고 올리고 밟고 가고 이런 것도 다 배우는 거죠. Using generative AI, 파란색으로 하려보면요, predict the path, 이제 길을 예측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보통 이렇게 갔을 때 왼쪽에 오른쪽에 차가 있는데 이 차들이 깜빡이를 켜고 있다, 왼쪽 깜빡이가 왼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세밀하게 예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방대한 자료를 보면서 실제로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뭐 이제 속도를 줄여준다든지 빨리 간다든지 다 하는 거죠. 그리고 how to understand, how to steer the car. 그리고 이 도로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리고 how to steer the car.
우리가 타고 있는 차를요, 직접 이제 핸들을 움직이고 하는 것까지도 다 이제 학습하면서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자율주행을 해 나가는 거죠. 이걸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뒤에서 코치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거를 스스로 AI가 그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다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생성형 AI를 보면 뭐 우리가 책을 쓸 때도 야, 내가 이런 주제로 쓰려고 하는데 너 컨텐츠 좀 잡아줘 이러면 쫙 정리해 주잖아요. 야, 이 컨텐츠를 바탕으로 너 이거 글을 한번 써봐 이러면 쫙 서론 블록을 쫙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젠슨왕은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테슬라의 이 기술은 the technology is really revolutionary라고 합니다. 혁명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의 어떤 세계관, 생각들을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한편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웨이모랄지 지금 뭐 중국에서 나오는 거 웨이모, 이 모든 자율주행들은요 전부 다 그냥 레이더 달고 이런 거 달고 덕지덕지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명백하죠. 속도가 기본적으로 안 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이 혁명, 혁신, 이런 것들이 테슬라가 정말 이 혁명적인 걸 갖고 있고 세상을 또 뒤집어 놓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그 뭡니까? 중국의 그 샤오펑의 CEO가 내년쯤 나오겠는데 딱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임박해 있는 거예요. 이 AI의 갓파더가 이렇게까지 평가한다? 이번에도 혀를 내둘렀잖아요. 테슬라가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며칠 만에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몇 년이 걸려야 될 걸 그냥 만들어버리니까. 근데 그것도 바로 실행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무섭고 빠른 거예요. 테슬라 직원들은요, 머스크와 똑같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잘 정도로 일에 그냥 미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완성시키겠다라는 목표가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행사 때 많은 사람들이 직접 그 AI 관련된 A샥이랄지 이런 분들 있죠.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곧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 테슬라만이 지금 가능한 거, 이런 엔드투엔드 방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냥 주가 조금씩 내리고 오는 거 지금 신경 쓰면 안 돼요. 왜 자꾸만 그런 데 신경을 써요? 그냥 지금은요, 그러니까 계속 사모으세요. 숫자가 깡패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1년 뒤에, 2년 뒤에, 2년 뒤, 3년 뒤를 보라고요.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계속 돈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모아 가시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나중에 주가가 하루에 20%, 30% 뛰는 그런 경험을 하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여러분 이 데이터를 보시면 현재 전체 자동차 브랜드에서 테슬라가 자동차 판매 그 대수로만 우리가 봤을 때에도 이제 탑 20에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데이터는 많은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 이 데이터를 보시면, 자, 지금 이 막대 그래프가 쫙 있죠. 저 오른쪽 끝에 보세요. 제가 1번 써놓은 거요. 자, 이게 지금 초록색 그 막대 그래프가 있죠. 이건 이제 테슬라입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까지 쳤죠. 자, 그런데 테슬라가요, 그 앞쪽에 보세요. 지금 테슬라가 이번에 이 전체 보시게 되면은 보통 한 200만 대 못 되지만 한 180만 대, 190만 대, 내년에 이제 200만 대 돌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80만 대, 190만 대 어간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지금 자동차 이 브랜드들 중에 현재 드디어 이 자동차 대수로, 판매 대수로 순위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전체 판매에서요. 자, 1위는 누굽니까? 도요타입니다. 독보적이죠. 왼쪽 끝에 보세요. 도요타가 보통 1000만 대 조금 넘게 팔아요. 1년에. 연간요. 그러니까 1000만 대 조금, 특히 작년 데이터로 보면, 1000만 대 조금 넘게 팔았고, 2등이 누굽니까? 폭스바겐이죠. 바로 2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등, 2등은 항상 도요타, 폭스바겐. 1000만 대, 혹은 또 800만 대, 뭐 900만 대. 옛날에는 거의 1000 해서 1등, 2등을 계속 다툴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찌됐건 도요타 1등, 폭스바겐이 2등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 보세요. 현대기아가 거의 이제 700만 대 육박하면서요. 지금 3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가요, 여러분 무시 못해요.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까지 다 해서 사실 지금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기아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이 현대가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기아가요. 그리고 GM보다도 더 크잖아요. 보세요. GM보다 훨씬 강하죠. GM이 그 다음 4위고 대수가, 그리고 스텔란티스 미국에 있는 이 양대 두 개죠. 지금 현재 이 두 개가 현재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이제 쭉 아래쪽에 뭐 포드도 뒤에 있고 혼다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요. 자, 여기서 지금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죠. 모든 자동차 회사를 다 합치더라도 테슬라가 독보적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만 만들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1등인데 전기차 2등은 BYD입니다. 자, BYD가 보시면은 지금 두 번째를 쳐놨죠. 자, 근데 이제 BYD가 2등이고 올해 지금 이제 BYD가 뭐 테슬라를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지금 그 BYD가 테슬라를 넘어섰냐 안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BYD는 닥친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기차를 만드는데 테슬라는 지금 프리미엄 레벨만 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사실은 BMW나 머세디스 벤츠하고 비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BMW나 벤츠는 프리미엄 레벨 그 비싼 차들만 내놓잖아요. 싼 걸 내놓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BYD는요, 전기차를 내놓을 때에 보게 되면 뭐 완전 그 뭐 10,000불짜리, 뭐 8,000불짜리 저렴한 것도 어마어마하게 내놔요. 그러니까 그 판매 대수가 어마무시하죠. 중국 내에서. 그리고 또 프리미엄 것도 내는데 최근에 프리미엄들끼리만 비교했을 때에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독보적이죠. 테슬라를 절대 못 따라옵니다. 그 프리미엄 차 레벨로만 봤을 때 그 가격대로요. 그러니까 BYD는 주로 이 저렴한 자동차 쪽에 거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보시면 내연차하고 전기차하고 딱 반반이죠. BYD가. 이제 전환에 가겠지만 점점 더 바꾸겠죠. 근데 BYD는 어찌됐건 과거에 내연차도 팔았고 지금 현재 이 전기차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저기에 또 이제 막 좀 섞여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또 그 완전 순수 전기차가 아니고 막 또 섞여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하이브리드 같은 거. 자, 어찌됐건 이런데 우리가 자꾸 뭐 언론에선 BYD가 뭐 테슬라 따라잡으니 일부러 그렇게 쓰거든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테슬라가 만약에 2만 달러짜리랄지 좀 저렴한 걸 내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빠르게 또 그 시장을 지배해 갑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미 하위 50% 시장은요. 지금 현재 자동차가 지금 여기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하위 50%, 중국에서는 하위 70%까지를요. BYD 이 중국에서는 막 뽑아내고 있잖아요. 10,000불, 15,000불짜리 이런 거 싼 거요. 테슬라가 이제 그런 수준에 내놓으면요. 상당 부분 테슬라가 그 시장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는요. 이제 자동차 싸움은 25, 26, 27 이때가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굉장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서 볼게 내연차들인데 지금 내연차 중에 전기차 전체 중에 현재 1위가 테슬라, BYD 그 다음에 전기차 많이 만드는 회사가 폭스바겐이에요. 자, 그리고 4등이 세이기고 그 다음에 현대기아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현대기아나 아니 BMW인데 현대기아도 미미해요. 근데 폭스바겐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요타에 비하면요. 폭스바겐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기차에 투자를 했어요. 그건 과거에 아마 21년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21년도만 하더라도요. 그때 폭스바겐 CEO가 우리가 넘버 2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테슬라를 이제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전기차 생산이 2등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그 문제가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전기차에 상당히 투자했는데 이게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연차도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공장을 문 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금까지 삭제한다고 합니다. 지금 삭감한대요. 10%, 2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직원이 이해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임금까지 삭감할 정도면요. 여러분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내연차들이 지금 전기차로 옮겨 탈 때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가져갈까. 도요타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만들면 다 적자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달콤함을 누리는데 저 달콤함을 누리다가 개구리가 따뜻한 미지근한 물에 있다가 나중에 삶아 죽게 되는 것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전기차로 전환하고 싶은데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데이터는 자동차만의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제 로보택시까지 들어가고 자율주행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그 테슬라의 이 라이센스를 다른 회사도 가지게 되고 지금 테슬라는 또 여기서 자동차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자율주행은 당연한 거고요. 에너지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체적으로 보험회사까지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에너지의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리튬 정제 공장까지 이제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럼 이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끼리만 비교할
그 대상이 아닌 거죠. 테슬라는 비즈니스 구조를 굉장히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자동차만 하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여기에 자율주행까지 나오고 가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 그냥 게임이 정말 게임 오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정교스TV였습니다.